자, 오늘 6월 19일 월요일인데요. 시장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 매매는 항상 답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 주식에서 답내 드릴 수 있도록 최근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손쉽게 추세를 통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분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중국이 경기 회복에 178조 정도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업계가 하반기에 회복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178조 정도 투입을 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일단 나쁘지 않죠, 그렇죠?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지난 15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여기 기사에 따르면은 중국 당국이 부진한 경기 회복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1조 위안 정도? 1조 위안이 한 178조 정도 된답니다. 특별 국채를 일단 발행을 할 거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라고 하면, 해당 자금 부분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일단 좀 투자를 할 거고, 그리고 요즘 지방 정부들이 원래 부채가 좀 많아요. 원래 이제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GDP를 어떻게 많이 올렸냐 하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건설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하면서 일단은 그쪽 부분을 좀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방 GDP를 많이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양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좀 많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의 부채 자체가 좀 많이 심각한 수준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제 특별 국채를 발행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 일단 지방 정부의 상한도 좀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중국 부양책이 좀 현실화가 되면 시장 안에서는 뭐 수급 자체가 전체적인 이제 모멘텀 자체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 쪽의 경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국 무역 부분이 홍콩을 포함해서 보면 한 34%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의 경기가 부양된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시장 안에서는 이게 약간 좀 이상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때문에 좀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은 자동차하고 조선하고 철강이 같이 수혜를 보기가 조금 힘든데, 예. 왜 이게 세 개가 같이 올라가기가 좀 힘드냐면, 그 철강 업체들은 후판을 만들게 되고, 근데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요 자체가 더 많이 증가를 하는 거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죠. 가격이 반등을 하면 철강 업체들은 일단은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좋은데, 뭐가 좀 부담스럽냐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냉연 강판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본 자동차 원가 자체가 좀 비싸질 가능성이 높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판으로 만들죠. 후판 가격이 다시금 뭐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에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선하고 자동차한테는 이게 호재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조금 그래요. 단지 이제 조선주들이 좀 호재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가 되겠죠.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하면 다른 데서 이제 철강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면은 벌크선 운임이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벌크선 운임이 오른다면 펜오션이라든지 대한해운 같은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이게 어떻게 보면 철강한테는 무조건 호재가 될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게 글로벌 조강 생산량,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조강 생산량, 저는 사실 철강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 안에서는 중국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단은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가는 것도 일단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이 조강 생산량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로 봤을 때는 이걸로 해야 되나? 저번에도 얘기를 한번 해드린 것 같긴 한데 여기 언제냐? 중국이 생산하는 비중 자체가 딴 나라들을 싹 다 합쳐도 중국만큼 생산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조강 생산량을 이게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철강 가격이 안정화를 취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 이제 철강 생산량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게 중요하다. 철강 생산량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 일단 생각을 하고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하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우리 미국 시장 보지 말고 그냥 요즘 한국 시장 제가 많이 봐드리고 있는데 한국 시장 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조선주 오르고 했던 부분이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따로 모멘텀을 체크를 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여기서는 이렇게 박스로 갇힐 수 있어요. 기준선 자체는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2595포인트 2595포인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원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상승 추세에서도 오빠 한다 그랬죠. 오르면은 빠지고 빠지면 다시 오르고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다시 오르고 오르면은 다시금 빠지고 빠지면 다시 오르고 하는 부분이 보통은 반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복이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하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위냐 아래냐가 일단 중요하죠. 그렇게 이게 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눌림이에요. 빠지고 있는 것들이 다 눌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 내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거 좀 명확하게 상승 추세를 꺼보면 요거 자체가 시장에서 눌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눌림은 주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이 다시금 반등한다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잡는 게 그렇게 생각하고 전략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럼 지금 빠지고 있는 것도 뭔가요? 눌림이죠. 근데 눌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눕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밀리는 경우를 우리는 가격 조정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는 가격은 변동성이 큰 진폭이 없는 가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변동성이 없는데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2595포인트라고 잡아놓은 이유는 2595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기간 조정으로 끝나고 여기 지금 옆으로 계속 가면 요 추세 한번 봐봐요. 옆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은 옆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 여기 가면 부딪히겠죠. 다시 동그라미를 한번 쳐드릴게요. 여기까지 행보를 하면 여기서는 부딪히잖아요. 그럼 눌림목이 옆으로 끝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안 되고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깨지고 여기까지 밀렸다가 다시금 방향을 잡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가면 이거는 가격 조정이 되고 이건 기간 조정이 되는 거니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2595포인트 깨지면 단기적으로 한번 눌렸다 간다. 2595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시간은 좀 걸리는데 옆으로 갔다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흐름 자체가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추세는 아니고 여기서 상승으로 올라가던 흐름 자체는 사실은 여기서 깨졌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깨졌고 깨지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얼마 전에 한번 눌리긴 했습니다만은 시장 안에서 종목이 좀 눌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빠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전 고점까지 가는 게 되니까 강세 이등변 아니지 상승 직각삼각형이라든지 상승 직사각형이지 이런 급등형 패턴이 일단 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 부분까지 못 가면 좀 많이 심각해지는 거니까 그 부분 주안점으로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님이 꺾인 거 아닌가 꺾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꺾인 거는 여기 지금은 여기입니다. 가격권 기준으로 봤을 때 865만 안 깨지면 괜찮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종목들 오늘 40일 신고가 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넣어놨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번 따로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묘하게도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하고
지금 이쪽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의 움직임 자체는 조금 특이하게 우리가 봐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흐름 자체는 위로 계속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기는 조금 뭐 이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일단 되니까 참고하시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항상 이제 우리가 시장 안에서 제대로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항상 중요한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가, 그걸 찾아 뒤지는 과정이 수익 나는 첫 번째의 기본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안에서는 이거 보이더라. 아까 보니까 롯데정밀화학은 언급을 해 드릴 때 롯데정밀화학이라는 종목이 암모니아 수소 관련된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정부의 국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일봉상의 장기 추세 오늘 이제 돌파를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추세 위에서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이제부터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65,700원 정도가 되니까 65,700원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뭐 한번 공략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가 있고요. 그거 일단 하나가 있고, 그 외에는 뭐 지금 펩트로 뭐 이런 종목군들도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공략하기는 그냥 뭐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외부 인력은 차트 모양은 일단 되네요. 그렇죠? 차트 모양 정도는 일단 나와주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에코프레는 오늘 반등은 합니다만은 이종 고점 언저리에서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크게 거기에 의미 자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머지 종목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참고 일단 하시고, 오늘은 일단은 롯데정밀화학 정도 추세 제대로 잡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할까요? 괜찮나요? 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수익 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로 마무리는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